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28 치과 주보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치의신보 라이브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접속한 우리 원장님 수가 600명이 넘는데요. 저희들이 이 강의 광고 나가자마자 5분 만에 600명의 조기 신청 완료가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명 교정에 대한 관심과 다음에 애정, 여기에 부응하는 멋진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1시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신개념 투명 교정 장치 클라라 AI. 나도 이젠 투명의 대가 커리어 랄랄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철사 교정은 배우고 구사하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투명은 간단하고 쉽다는데 근데 잘 안 된다 하더라. 왜? 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투명 교정 장치의 치아 이동 특성과 시스템의 이해, 다음에 투명 교정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브라켓 교정과 투명 교정의 비교에서요. 철사 교정은 배우고 구사하기 어렵다. 근데 이에 반해서 투명은 간단하고 쉽다는데 근데 잘 안 된다 하더라. 왜? 그걸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게 되면 철사 교정은 술자의 기술과 경험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이라는 치료 기간이 지나서 브라켓을 붙이고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그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개념의 교정 치료를 만든다면 기존의 브라켓 교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이제 초급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애로사항들, 그리고 상급자는 이에 비해서 너무 편하게 교정을 수행하는데, 이런 어떤 초급자와 상급자의 어떤 기술적인 차이 부분을 충분히 극복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꿈이고, 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브라켓 교정이 어려운 이유는 브라켓을 붙이고 철사를 넣는 순간에 저희들이 마치 미처 인지하지 못했고, 다음에 계획하지 않았던 힘들이 발현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교정 치료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선 뭐 문제는 정확한 파악하고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치과 상담을 잘하고 교정 장치 늘리고 등등등이 아마 저희들 교과서에서,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이 항상 추천하고 이것을 알아야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아는데 최소 2년, 3년 시간이 걸리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련 받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께, 지금 개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서 교정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교정의 멘토를 구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안전한 교정 시스템과 신뢰의 진료 지원 시스템을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교정 치료에 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서두르지 말고, 다음에 큰 힘이 절대로 빠른 치아 이동을 하지 않으니 뭐 등등등이 저희들이 이제 많이들 이렇게 들어본 얘기인데요. 이에 반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거의 없는 치아 교정은 0.2mm 이내 미세한 치아 이동을, 다음에 장치를 서로 교체해 가면서 치아를 이동한다면 훨씬 더 사이드 이펙트가 작은 치아 교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명 교정에 대해서는 저는 2001년부터 투명 교정의 전이가 시작됐는데요. 처음에 2001년 홍콩에서 투명 교정 워크숍에 참석한 이후에 삼성의료원 교정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저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인비즈라인 턱스크린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강남대로에 스타28이라는 치과를 오픈하였고요. 그래서 쭉 이제 또 한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스타28 치과를 오픈하면서 저희 스스로에게 던진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하면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한 치료의 영역을 넓히고, 다음에 치료의 결과를 향상시키고, 그럼으로써 환자의 어떤 만족과 치료의 아웃감을 향상시키는 어떤 기술을 개발해보자라고 이제 저는 22년 동안, 22년 동안 투명 교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스타28 치과 그룹을 거치면서 제가 국내에서는 최다 5천 케이스 이상의 투명 교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조금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깨달음, 다음에 저희 경험, 그리고 저희 작은 지식을 여러분들과 나눠드릴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투명 교정의 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얼라이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투명 장치 그 자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디지털 테크닉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치아 이동 디자인을 하는 CAD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구성 요소는 억세사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투명 교정 장치와 같이 겸해서 병행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억세사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니스크루도 그렇고 뭐 악강 고무줄도 그렇고 클리어 버튼 등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클리니컬 컨텐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치료 기법, 치료 술식, 다음에 치료 전략.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트리트먼트 프로토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다양한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장치도 필요하고 시뮬레이션도 필요하고 액세서리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치료의 프로토콜이 없이 치료의 전략, 치료의 계획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는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투명 교정 치료를 그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하면서 질문들을 많이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투명 교정은 힘이 약해서 치아 이동이 잘 안 된다 하더라. 치아 이동이 어렵다 하더라. 정교하지 못하다 하더라. 등등의 카드라 통신이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드라 통신을 제가 정확하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힘이 약하다. 우선 치아 이동의 원리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치아 이동이라 하면 치아의 위치 변화인데 치아가 위치가 변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뭐냐면 본의 리모델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치아 이동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리적인 치아 이동, 두 번째는 교정적인 치아 이동, 세 번째는 병리적인 치아 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리적인 치아 이동이라 하면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힘에 대한 저항 정도의 차이로 나타난다. 근데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힘의 대표적인 게 교합력이죠. 이 생리적인 치아 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가 하나 빠지면 인접치가 서로 쓰러지고 그다음에 대합치가 서로 정출되는 것이 생리적인 치아 이동의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교정적인 치아 이동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힘을 가하고 치아를 몰아가는 것을 이제 교정적인 치아 이동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세 번째는 병리적인 치아 이동. 아마 여러분들이 병리적으로 치아가 움직이나? 여러분 파노라마상에서 치근단 병소가 생기면서 치아들이 밀려나가고 떠내려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근단 병소가 이렇게 매달 정식을 하는 힘이 과연 얼마만큼 클까요? 아주 미세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딱딱한 뼈에 있는 치아가 밀려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 이동의 원리를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힘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암만 약한 힘이라도 그 힘에 대한 저항하는 환경의 변화가 같이 병행이 되면 치아는 무조건 움직일 수 있다는 치아 이동의 원리를 기억하시면 약한 힘에 투명 교정 안 된다는 얘기가 아무도 이제는 얘기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옛날 미국할 때 Very Simplex Discipline이라는 윅 알렉산더 선생님이 강의 중에 본인의 책에 있는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교정치료하러 왔길래 사사발치를 하기 위해서 구강외과에 리퍼해가지고 그 발치한 이후에 6개월 있다 본인 병원에 왔더니 전방에 있는 이 크라우딩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으로 드립토돈틱스, 저희들이 교정을 올소돈틱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드립토돈틱스, 치아가 떠밀려 내려간다, 자연스럽게 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써줬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저는 이 드리프돈틱스에 대해서 뭐 하나의 뭐 예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그때는 감동도 없었고요. 근데 30년 동안 교정을 이렇게 한 전문의로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만약에 교정 치료 중 치아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움직이는 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물 위에 떠 있는 배는요, 두 가지 형태로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표류이고 두 번째는 향해입니다. 표류는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바람과 조류에 의해서 배가 떠밀려 다니는 거죠. 이에 반해서 만약에 우리가 조절 기능과 그다음에 동력 기능을 같이 겸비한 향해, 즉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배를 몰고 가는 게 항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교정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케이스의 치아들이 표류하시기를 원해요? 향해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저는 교정치료는 치아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우리가 향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는 페달링으로도 배를 움직일 수 있죠. 다음에 중간에 있는 강력한 모터가 있는 보트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동력이 세고 조절을 잃어버리면 지금 아랫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가 물속으로 침몰하거나 아니면 산 위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물 위에 떠 있는 치아들을 이렇게 움직여 가다가 저희들이 조절 기능과 동력 기능이 어떤 적절함을 이루지 못할 때 이 배처럼 물 위에 떠 있는 치아들은 침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측의 사진처럼 떠다니다가 만약에 앞뒤로 막아주는 어떤 투명한 막에 의해서 치아 이동을 보호를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투명 교정은 안전하고 편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케이스 이제 첫 케이스를 한번 볼 테인데요. 위 환자는 상악 전치가 상당히 돌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파노라마 상태이고, 상악 교환면을 보시게 되면 전치 부위에 상당한 크라우딩과 다음에 아래쪽의 교환면에서 보셔도 아래 치아의 크라우딩을 같이 관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 사진, 사진 찍다가 이 개구기가 잇몸에 눌리니까 환자분이 입을 좀 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저 사진을 대체할 텐데요. 클래스 2 몰라 캐나인 키의 증가된 오브젝트 다음에 상악 전체의 익스트루전, 하악 전체의 익스트루전으로 100%의 부분적인 딥바이트를 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좌측도 클래스 2 몰라 릴레이션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처럼 상악의 전치들이 높이 다른 거, 다음에 순쪽으로, 다음에 하방으로 위치한 것들을 이렇게 조율하는 움직임을 계획하고 상악 교환면에서 보시다시피 증가된 오브젯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악의 전치를 다 후방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하악에서는 약간의 오브젯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다음에 딥바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악 전치를 밖으로 밀면서 레벨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스트 몰라 릴레이션십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악의 구치부가 약간 후방 이동하면서 다음에 커스프 앤 포사 릴레이션십을 부여하고 증가된 오브셋도 좌측에서 보시게 되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이분 케이스를 위해서 제가 만든 치료 계획을 하나씩 모든 치아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담아서 동영상으로 만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단은 환자의 실제 상황이고 그다음에 하단은 저희들이 예측한 치료의 결과 이렇게 돼 있고 이 두 가지를 중첩을 해보면 마치 군사작전의 이 작전도처럼 어떤 치아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지를 저희가 딱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항상 차트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시작했던 케이스,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상악 전치, 다음에 레벨링 되어가는 모습 보이고요. 이미 벌써부터 클래스 1 키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이 환자분은 투명 교정 치료를 하면서 2급 거무줄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용하면서 상하계 전치, 상하계 모든 치열이 후방으로 이동되는 힘을 더욱더 추가해서 진행을 하였답니다. 자, 이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비포 애프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좌측은 비포, 다음에 우측은 애프터입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투명 교정만 했습니다. 투명 교정을 하면서 전치부의 상악 전치부의 각도 위치 변화하고 하악 전치부 레벨링 하면서 바로 배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와 우측 좌우측을 비교해 보아도 이 정도 결과가 나오면 분명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어떤 결과를 바라십니까? 철사교정보다 너무 쉽고 철사교정만큼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투명을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투명을 시작하실 때 그냥 장치만 만들어서 끼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사 교정에서 철사를 밴딩하듯이 투명 교정에서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치아를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가의 어떤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정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투명 교정한다고 치료가 잘 될 리가 만무한 게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셔요. 이 케이스를 위해서 저는 상하계 전치 배열을 위하고 배열을 위해서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공간 확보 기법, 치아 배열 기법이라 적혀 있고요. 치아의 관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돌출 경량 감소를 위한 치아의 위치 변화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 하악에서도 공간 부족을 위한 공간 확보와 치아의 회전을 개선하는 기법 쓰고, 그다음에 과도한 수평 피기를 위한 치아의 위치 변화 기법을 다 같이 사용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는 치아의 높이가 틀린 부분도 치아의 높이를 어떻게 개선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과도한 수직 과계고압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아의 수직적인 위치 변화를 도모한 계획과 기술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니까 우리 원장님들, 와우, 투명이 엄청 어렵네. 투명 장치를 주문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급 부종교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치부 관계 개선 기법도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지금 치료 전, 치료 후 진행되면서 스마일 뷰가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예쁘게 됐죠. 그리고 보통의 크라우딩이 있고 딥바이터인 환자분은 지금 상단에 보시다시피 치아의 엣지가 다 갈려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미약한 에나멜로 플라스트를 통해 가지고 아래 치아처럼 단아하게 라인을 형성해 주니 위아래가 완전히 또 틀린 스토리가 되죠. 그래서 이처럼 더 섬세하고 더 완벽한 치료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원장님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치료 전후의 세팔로이고요. 그다음에 세팔로 트래싱의 중첩에서 보시다시피 상악 전치 후방으로 이동되고 상악의 구치도 약간 후방 이동되면서 C2 개선과 오브젝트 개선, 다음에 배열까지도 맞췄던 것 같고, 다음 사진은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특이사항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명 교정 장치의 치아 이동 특성과 시스템의 이해. 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투명 교정 장치 제작 과정은 디지털 기술의 정수 맞습니다. 모든 교정에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기술가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히려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다음에 제조사와의 여러분과의 소통 부족, 오해 때문에 더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불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공부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투명 교정에 관련돼서 만약에 투명의 전문가가 좀 도와준다면 하고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임상 협진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여러분들이
인상을 체득하고 사진을 제출하고 났을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투명 교정 장치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장치 제작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선생님들이 저도 또한 그랬었어요. 저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투명 교정 장치는 정말 부작용이 없고 치료가 간편하고 생략하기 간단하고 기술이 간단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간단한 교정 치료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하나가 붙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체적인 치료 목표 설정과 치아 이동 디자인이 적절하다면 안전하고 간편한 교정 치료. 만약에 치료 목표 설정과 치아 이동 디자인이 부적절하다면 철사보다도 더욱더 어려운 교정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의 죄송합니다. 교정의 진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지금 보시는 데이터 진단 자료를 체득해서 저희들이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발리에이션을 하죠.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다음에 문제 목록을 만들고, 다음에 이에 대한 어떤 텐타티브 솔루션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보완하고, 절충하고, 변형하고, 다음에 특수한 고려를 통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게 파이널 트리트먼트 플랜이라고 만들지 않습니까? 교정은요, 진단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교정은 철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하게 교정을 만드는 원인이 이런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워크플로우에서 교정 진단은 지금처럼 간단하게 저희들이 표로 만들 수 있겠지만 ABC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교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총결합체입니다. 또한 매번 내용을 할 때마다 치료 기술 판단 및 수행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정 치료라는 자체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치료 행위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진단 치료 계획 수립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가시적, 눈으로 보이는 치료 목표의 설정, 그리고 임상 협진 지원 시스템, 다음에 임상 코칭 시스템, 임상 진료 진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하게 투명 교정, 아니 교정 치료를 편하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제작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투명 교정 시스템의 치료 효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치아 이동 디자인이 아주 중요한데 이 캐드 치아 이동 디자인 자체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치과의사인 진료실, 다음에 장치를 만들어주는 제작 공장 간에 캐드 디자인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주문을 하시고 주문에 이해를 하고 다음에 질문을 하고 처방을 확인하고 상의하고 제안하고 수정 보완 조정. 오 마이 갓.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죠? 결론은 표현을 많이 돼 있지만 이게 한 대여섯 번에 왔다 갔다 소통을 해야만 한 케이스가 될똥말똥 아니겠습니까? 28개의 치아를 움직이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험이 미숙하신 선생님들이 그냥 알아서 잘 만들어줘 라고 만들어진 투명 교정을 착용하고 환자에게 딜리버리 하면서 치료를 진행해 봤더니 치료 결과가 예상보다 안 나오고 치료가 실수하고 그죠? 그러면서 의사 간에 큰 편차의 치료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원인이 장치를 잘못 만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캐드 치아 이동 디자인이 서로 소통 부재로 오해로 생기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사실 치아 이동과 같은 의료와 거의 유사한 게 있는데 그럼 디자인은 원장님이 직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바빠. 그러면 누군가가 좀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치아 이동 디자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보다 더 투명 교정을 잘하는 사람 맞나? 한 번쯤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지식의 수준, 경험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만들어주는 걸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쓰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로 어불성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미처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도 잘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려면 경험이 풍부해야 되겠죠. 근데 교정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이 철사 교정만 해봤대요. 투명 교정을 안 해봤대요. 근데 투명 장치를 이용한 치아 이동을 디자인해준다? 그것도 조금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선물은 뭐냐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 22년 동안 5천 케이스가 넘는 투명 치료를 한 사람, 많은 형태, 다양한 형태의 투명 치료 케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투명 교정 치료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제가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임상협진 지원 시스템을 활용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어렵죠. 임상협진 지원 시스템 CDSS 클리니컬 디시전 스포트 시스템입니다. 자, 명심해야 할 투명교정 장치 치료 특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명 장치를 가지고 교정 치료를 하고 싶으신 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치아 이동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다. 다음에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치아 이동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대충 알아서 뭐 되겠지? 절대 없습니다. 빠뜨리면 빠뜨린 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 진행을 예측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아 이동을 계획 디자인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투명 교정 치료의 경험과 기술이 절대로 요구됩니다. 저 20년 전에요. 여러 번 같이 투명 교정 처음 할 때 100케이스 끝날 때까지 좌충우돌 그 자체였습니다. 몸과 마음은 철사로 완벽하게 오리엔테이션 돼 있죠. 투명은 완전히 틀린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철사를 하는 습관 때문에 투명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또 저의 20년 전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 선배 입장으로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좌충우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는 경우 제조사에서는 가끔 장치를 3, 4개만 만들어주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경험이 없는 경우 치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만들어준 회사가 집니까? 아니면 장치에 환자한테 끼워준 선생님이 집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만드는 사람도 자신 없는 걸 한 의사 선생님들한테 팔아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걸 사용하라고 강요를 하고 다음에 현혹을 시켜요. 그래 놓고 그 책임은 모두 의사 선생님한테 주래요. 아니 이거는 도대체 의사 선생님 우리가 공입니까? 아유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생각은 믿고 맡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세요. 자, 제가 옛날에 강의 자료에서요. 투명 교정은 이렇게 쉽습니다. 시뮬레이션 치아 이동 디자인을 하면 장치 조절하고 와이어 하는 변경하는 이 철사 교정의 이 부분처럼 이게 없기 때문에 투명이 너무 간단합니다라고 강의를 했더니 세월이 또 한 10년 지나고 났네요. 보니까 시뮬레이션 자체 치아 이동 디자인 자체가 철사 교정의 와이어 밴딩과 똑같은 행위예요. 그래서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브라켓 교정이 초급자가 왔다 갔다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랬죠. 투명 교정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급자들이 충분히 애로사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새로운 교정 치료법은 이 모든 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 대행해주고 서비스해주자. 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환자에게 인정받는 투명 치료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저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과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제가 먼저 초안을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치료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치료를 하시게 되면 최적화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따르시든 안 따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초이스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시간을 저는 이상 줄어드리고 싶고, 다음에 좌충우돌하는 실수를 저는 줄여드리고 싶은 선배의 마음으로서 임상협진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치료 계획, 치아 이동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이 지난 제가 한 15년 동안 이렇게 운영했던 임상 멘토링 시스템입니다. 투명 교정을 진단 치료 계획을 지원해 주고요. 치료 진행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FAQ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뭔 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혼자 하려니까 이게 하루에 2, 30케이스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00케이스, 2000케이스, 글로벌에 가서 2만 케이스가 된다면 저 혼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제가 무엇을 했냐면 제가 가진 치료의 기법과 다음에 제가 모았던 STL 파일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의사들의 고민, 다음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저는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철사 교정은요, 마치 아날로그 교정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교정의 특징은요, 럭비공으로 축구 해보셨습니까?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얼로 튈 줄 몰라요. 그에 반해서 디지털 교정은 축구공으로 축구하는 거예요. 드리블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미리 뭔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디지털되고 정보가 많아지니까 원장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늘었어. 그죠? 아니, 어떤 분은 이래요. I wanna go back to the analog예요. 그때는 정말 내가 다 이걸 다 안 해도 되는데 누군가에게 맡겼더니 누군가 어떤 분이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테크니션들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 선생님이 일일이 하려니까 숙제가 이만큼씩 쌓이고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자, 그러면 원장 선생님을 더 편하게, 다음에 안전하게 투명 교정을 성공하려면 제가 만든 게 AI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환자 특성 분석 솔루션을 만들어서 마치 원장님 병원에 투명 천사가 있듯이 그냥 간단하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도요, 축구공도 스마트한 거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렇듯이 투명 교정 시스템을 어떻게 하든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왔지 않습니까? 그 디지털에서 끝나지 않고 그 디지털을 좀 더 스마트하게, 그죠? 스마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맥켄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인공지능이 헬스케어 쪽에서 어떻게 가장 곽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나온 용어가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맥켄지에서 언급한 용어가 뭐냐면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만들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인공지능 임상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인공지능 솔루션은 투명 교정 치료를 위해서 원장 선생님께 진단 치료 계획을 지원해드리고 치아 이동 디자인까지 지원해드리고 진료하면서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 진행 정량적인 평가 모니터링도 가능해서 여러분들의 목표 성취를 향상시켜주는 임상 협진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구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최다 임상 경험, 다음에 제가 개발한 투명 교정 치료 프로토콜, 다음에 제가 보유한 국내 최다 3D 성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자와 함께 진화론적 메타러닝 기계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베타 버전까지 나왔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저희들 홈페이지 내지는 여러분들 모바일 앱에서 충분히 인상을 제출하자마자 그 다음날 최적화되어 있는 치아 배열을 보여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인공지능 최적 치아 배열 추천 솔루션은요, 스마트하게 인공지능 스타일답게 치아 이동을 디자인해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고요. 치아 이동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제가 그간에 또 이제 다양한 한국형 부종교합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은 오늘 강의에서는 참 다루기엔 너무 큰 방대한 범위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희들 이제 홈페이지로 오시면 에듀케이션 파트에 제가 계속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출퇴근하실 때 점심 드시고 나서 거기 에듀케이션 창에 들어오셔가지고 동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투명 교정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와 그다음에 기술을 배워가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만약에 인공지능 솔루션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임상 멘토 시스템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간단한 케이스만 정말 투명 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간단하든지 시비어하든지 모든 케이스를 투명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투명 교정의 멘토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쭤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이 동글뱅이 친 사진 보이시죠? 아니,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 이거 그림만이죠? 실제 케이스 아니죠? 그래서 제가 눈을 깜빡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케이스하고요. 아까 이전에 그림하고 똑같죠? 지금 실제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번과 24번이 서로 닿고 있고요. 다음에 23번이 완전히 밖으로 나가 있고, 그죠? 정면에서 한번 보시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가지고 프리데이터라는 영어가 있었죠. 거기서 나오는 이 모양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왜 이때까지 교정을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철사가 싫어서, 철사가 못생겨서 못했습니다. 라고 수능 마치자마자 저에게 왔어요. 아버지가 치과의사 였습니다. 저희 후배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형님 교정 좀 해주세요. 저 보고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치과의사 아들이 이가 이 모양 되도록 냅뒀지? 라고 전화를 했더니 형님 우리 아들은요 아주 외모에 민감한 아이예요. 그래서 철사 교정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선배님한테 보냅니다. 투명으로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 환자 맨 처음에 볼 때요. 투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던 게 치아의 이동량이 7mm 이상이 넘어요. 23번 같은 경우. 자, 한번 보십시오. 동영상을 보시면 4사 발치 이후에 13번과 23번과 33번과 43번의 이동량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사실 하다가 철사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옆에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랬던 환자가 저희가 계획을 잡으면서 송곳니를 점점 뒤로 미는데 여기 지금 송곳니가 그냥 이동하는 것 같죠? 거기 안에 비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치근 이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뭔가 기법을 사용하고요. 다음에 치아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어떤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환면, 교환면에서도 보시게 되면 지금 송곳니 움직이는 양 보세요. 이 케이스는 제가 투명을 한 2일에로 22년 5천 케이스 중에 송곳니의 이동이 제일 큰 환자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랬고요. 다음에 한 1년, 아니야, 한 10개월 지났을 때, 다음에 1년 반이 지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1년쯤 지나고 1년 반 지났을 때. 저는 역시 이때 뭘 느꼈냐면요. 장치는 중요하지 않다. 치아를 어떻게 움직이는 계획이 더 중요하다. 장치는 충분히 그 계획만 수반이 된다면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어떤 장치든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치아 이동을 하는 데서 투명 교정 장치보다는 치아를 어떻게 이동을 하는 디자인 치료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이 친구는 여기다가
의대 입학 시험 준비로 한 2년간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약간 릴랩스가 돼서 왔어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디테일링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끝냈습니다. 자, 처음 상태에서 한 10개월 지나고 1년 반 지나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재치료해 가지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사사발치입니다. 다음에 정면에서 사진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저는 오히려 치주과 계시는 선생님들이 빨리 연구 더 해가지고 이 뭐죠? 진지바 리세션이 강한 치아들을 진지바 그래프팅이 좀 많이 빨리 활성화 예측이 좀 높은 치료 술식이 나왔으면 정말 좋을 듯해요. 한번 없어진 잇몸은 재생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저희들의 치과계 애로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자, 지금 파노라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지금 파노라마 지금 작게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흔히 해서 미지얼 티핑, 디스탈 티핑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치근의 움직임을 도모하는 기법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보여드리는 오늘 다음 케이스에 보여드리는 발치 케이스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투명 교정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또 한 가지 보면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명 교정 장치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양이 충분히 내재돼야 됩니다. 두통약을 먹었으면 두통이 사라져야 되죠. 약은 약효가 있듯이 투명교정 장치는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의 치유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투명교정 장치를 구사하는 의사들의 진료 수행 기술이 반드시 동반돼야 될 것이며 그 의사 선생님은 투명교정 대상이 되는 환자의 부종교합의 특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요. 투명 교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장치, 어떤 기법들이 새로 나왔을 때 이 장치, 이 기법, 이 시스템은 어떤가를 평가를 할 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선택이 성공하는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5천 케이스 정리 기반으로 우선 장치의 치유 능력, 첫 번째는요, 교정장치는요, 투명 교정장치는 교정력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탄성이 좋아야 되고, 약한 힘이 좋지만, 변형에 충분히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투명 교정 제조 과정이 일관성이 있고, 향상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치아의 교정력을 전달하는 효율성과 임상의 확장성을 가져야만 한다. 라는 것이 장치가 가져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깊게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4월 20일 저희들이 세미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자세한 내용 가지고요. 두 번째는 Ability of Performance in Doctor, 의사의 진료 수행 기술 능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치료 장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료의 기법이고 치료의 술이고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 가지고는 투명 교정 장치의 교정력 및 생력학의 이해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인데, 자, 이 도표를 보면요. continuous force, 철사 같은 겁니다. 다음에 interrupted continuous force, 마치 파워체인과 같은 이 두 가지는 픽스트에서 나오는 거고요. intermittent force라는 것은 투명 교정처럼 가철 뺐다 꼈다 하는 장치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 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전에는 저희들이 인터미턴트한 포스가 너무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컨티뉴스 또는 인터럽티드 컨티뉴스 포스가 좋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 오히려 인터미턴트한 포스가 오히려 조직 생리학적으로는 더욱더 조직 진화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힘 간의 세포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지기가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힘의 크기는 만약에 SS가 1이라고 치면 클리어 라인은 그의 4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문과 많은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컨티뉴스 앤 포스에 대한 연구는 너무 많은데 인터미턴트 포스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한 거를 엑기스를 제가 뽑아 드릴 텐데요. 투명 교정 장치를 끼는 순간 3시간 내에 치아에 약간의 이동이 생깁니다. 그거는 PDL 내의 이동이고요. 그리고 24시간에서 30시간이 지난 다음에 DNS 신세시스와 마이토틱 액티비티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하루 반 지나고 나면 환자분들이 얼얼해요라는 단어를 써요.
픽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반 내지는 이틀이 지나면 환자들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미턴트 포스는 투명 교정이 발현하는 힘이죠. 인터미턴트 포스는 상당히 작습니다. 작아서 오히려 더 좋은데 인터미턴트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꼈다 뺐다 하는데 한번 꼈다 뺐을 때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셀이 갑자기 뒤져선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액티베이션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힘에 대한 효율이 없다는 거예요. 세포 활성에 대한 효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연구를 보니까 phenomenon of biologic momentum을 뺐는데 셀룰러 액티비티가 완전히 바닥을 치기 전에 다시 장치를 넣었더니 지속적으로 움직여서 마치 여기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뺐다 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낀 것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이분들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추천드리는 거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는 환자분에게 1번 장치 주고 2번 장치 줬을 때 2번 장치 교체를 밤에 자기 직전에 하라 그럽니다. 프라피 선생님이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사람은요, 낮에 치아 이동보다 밤에 치아 이동이 4배 이상 빠르게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밤에 껴라. 그리고 취침하는 순간 자면서 절대 안 뺍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생생한 힘이 살아있는 변형이 되지 않는 투명 교정 장치를 최고로 오랜 시간 동안 낄 수 있으니 치아 이동을 도모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착용하면 적어도 3시간을 낄 수 있도록 버텨라. 어떤 유혹이 오면 참아라. 그리고 장치를 만약에 정말 커피를 먹고 싶어. 그래서 이 장치를 빼서 커피를 마셨어. 그러면 10분 내로 다시 장치를 빨리 착용을 해라. 그러면 3시간 동안 긴 거랑 효과가 똑같아. 그 대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자신 없으면 아예 끼지를 말아라. 뺐다 꼈다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는 게 최고로 장치를 변형하는 주된 원인이니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환자분에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교정장치, 투명 교정장치에 의한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 저기 지금 빨간 줄이 껴있죠? 치아 이동이 실제 환자 구강 내에서 일어나는지를 세심하게 지켜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음에 만약에 치아 이동이 부족함을 보일 때는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진짜로 성공적인 투명 교정 치료를 하는데 필요하다. 이 부분도요, 저희들이 이미 매뉴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에듀케이션장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투명을 해보니까요. 투명 장치 첫 번째 세트 가지고 100% 우리가 계획한 치아 이동을 한 사람이 3% 미만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차가 발생할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암만 디자인을 잘하고 장치가 암만 좋아져도 환자가 안 끼면 정말 도로 무기입니다. 환자가 미친 듯이 20시간씩 끼워주는 환자는요, 첫 번째 세트에 딱 끝나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장치를 20시간 낄 수 있겠습니까? 못 낍니다.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제가 쭉 해보니까 안 돼. 왜 환자에게 교정을 전투처럼 하라고 그래요? 나도 못하는 걸. 그죠? 그래서 오히려 환자분한테는 14시간만 끼세요. 잘 때 포함해서. 밥 먹고 나서 아침, 점심, 저녁 때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노시다. 끼세요. 14시간 끼면요. 저희들이 100% 예상한 게 85에서 95%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디테일링은 환자의 잘못, 의사의 잘못, 제조사의 잘못도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하게 교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회사에 계시는 분들한테 다른 데는 한 단계, 1단계 첫 번째 세트 주고 나서 2단계 두 번째 세트 들어갈 때 뭐 가격을 내라 마라 하지 마라. 다 포함시켜라. 이래야만 환자도 편하고 의사도 편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 환자, 와우, 10분밖에 안 남았나요, 이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크레스토 디비전 2입니다. 그래서 투명장치 쓰면서 크레스토 일라스틱 하고, 다음에 이렇게 전후 비교하면 끝났습니다. 다음에 교환면 사진이고요. 이런 환자도 됩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시작하십시오. 자, 마지막 부정교합의 시빌리티입니다. 자, 여기는 에크먼과 프라피스 선생님의 Diagram of Monocruism.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텍스트북에 다 있고 국가고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이 복잡한 거를 딱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인트로 아치 문제, 인터 아치 관계 문제.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치아의 공간 문제는 공간 확보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되고 치아 배열하는 기법 배우시면 돼요. 이것도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치아의 관계 개선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이 왜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치랭스 디스크레판스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계 개선 때문에, 그리고 심미적인 개선 때문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저희 아카데미에서 다시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공간 확보 방법 중에 가장 편한 게 프로크리네이션, 익스펜전, IPR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할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의 어떤 공간 부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하는 기법을 통해서 치아를 배열해가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오픈 바이 텐던시도 다음에 상악 전치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이트가 크로징 되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환자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캐나인이 완전히 묶여져 있는 게 스스로 풀리면서 배열이 돼가죠. 다음에 우측의 사진도 보시게 되면 캐나인을 후방으로 밀고 다음에 수직적으로 안착시키는 거 정면 사진 다음에 측면 사진이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지금 자, 첫 번째 구강 내 환자 상태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체득한 버추얼 모형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한 거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강 내에서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재현력 다음에 치아이동 디자인, 다음에 치료 성취, 다음에 치료 예측률 이렇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치료하는데 치료 예측률이 어떻게 돼요? 그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죠. 투명을 오랫동안 하니까요. 디자인을 오랫동안 많이 해보니까 이 네 가지가 치료 결과에 가장 영향을 미쳐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네 가지 기본 요소입니다. 자, 재현력. 구강 상태를 복제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죠? 라고 할 때 이게 흔히 얘기해서 장치를 치아 상태를 그대로 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치의 초기 치료 초기에 장치 적합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3D 스캐너를 가장 추천하지만 이게 없다면 알지네이트 인상 체득 후에 스톤을 붓고 스톤을 젖은 종이로 싸서 비닐봉지 지팩에 넣어서 배달하면 제일 좋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치아이동 디자인. 이거는 3D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인데 의사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게 큰 단점이 있고 시간 소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말씀했던 그러니까 디시전 스포츠 시스템 CDSS 통해서 저희들한테 서비스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성취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한 치아 이동이 성취되느냐 치료가 되어가느냐 치료가 진행이 되어가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측도는 실질적으로 치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만드는 제조사에서도 이거를 정말 고심 있게 고민하고 치료 예측도가 높이 갈 수 있는 실현 가능성 있는 장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치 제작에서 필수적인 구명교정 장치의 치료 효과와 성능에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요소이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 앞에 보시게 되면 버튼 있죠? 수직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버티컬 일라스틱 쓰면서 치아를 약간 더 정출시키는 기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공간 부족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된 부분은 IPR인데 IPR은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에나멜 테크니스가 충분히 두껍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IPR을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스트리프를 사용하거나 다음에 이 디스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디스크는요 사람 용어는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수련 받을 때 80년도, 90년도에는 디스크를 막 쓰기도 했어요. 절대 쓰지 마십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혀 자르거나 입술 자르면 큰일 납니다. 아예 쓰지 마십시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스트리퍼를 하려니까 0.2mm 하는데도 15분 동안 아니 우리가 뭐 흥부에 후회입니까? 왜 이렇게 타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자 직접 한번 당해보세요. 이거 진짜로 못합니다. 입 벌리고 그렇게 10분 동안 버티지를 못합니다. 자, 제가 쓰는 방법은요. IPR을 ARS라고 합니다. Air Rotor Stripping. 이건요. 제가 만든 기술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유명하신 선생님, 셜리더라는 선생님이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기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더 도입하고 변형하고 발전시켰을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 홈페이지 에듀케이션 창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딱 한번 보시는 순간 어허 이러실 거예요. 아말감 플랩, 레진 플랩보다 더 쉽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담당자께 연락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 페이지 접속하시고 저희들 회원 가입하시고 여기 에듀케이션 교육 자료에 보시면 이 동영상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IPR을 통해 가지고 컨택 포인트 0.25mm 각체의 한 면당 0.25mm씩 하면 11군데의 컨택 포인트에서 5.5mm 공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전통적인 교과서에 8mm 이상은 발치, 4mm 이상은 비발치, 그리고 4에서 7mm, 7.9mm는 보드라인 케이스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가지고 선생님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저희는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비발치고요. 8mm 이상만 돼야지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부족한 양에 대한 저희 옛날 도표가 이제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8에서 9mm만 발치하는 것. 나머지는 비발치로 충분히 다 가능하다는 거. 자, 스마트한 치아 교정 장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7분인데요. 제가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10분만 딜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투명 교정 장치, 클라라 임상 협정 지원 시스템으로 많은 다양한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 목표 설정과 치아 이동 디자인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면서 안전하고 간단한 치아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스러운 거 저랑 얘기하고 카톡 하시잖아요. 고민이 그 자리에서 해결됩니다. 저 5천 케이스 하는 동안에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어디 가서 묻지도 못하겠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저에게 여쭤보세요. 제가 그 고민 상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 단독으로 고민하잖아요.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될 경우 치료가 완전히 정체가 되죠. 다음에 치료가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한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죠. 그 물꼬를 튀어드리겠으니 저희 클라라 AI 가지고 있는 임상 협진 지원 시스템, 다음에 원격 메타 클리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행복하려면 환자에게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인정받는 투명 교정 치료를 하고픈데 그래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투명 교정 시작할 때 20년 전에 저는 투명 교정을 심플한 케이스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명 교정의 태양계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성공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가지면서 제가 개발한 게 한국형 부종교합 투명 교정 치료법입니다. 제가 가진 옛날의 기법 가지고 그 많은 케이스, 다양한 케이스를 다 하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한국형 부종교합 투명 교정 치료법을 개발을 했고요. 이제는 이 치료법을 가지고 클라라 임상 협진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제는 클라라 진료 모니터링 지원 시스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 몇 케이스 했다? 그래서 발치한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처럼 투명 교정의 태양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안드로메다까지 갈 수 있는 부정기업의 은하계까지 모든 케이스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때문에 비발찌부터 시작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치료법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케이스를 갖고 오시더라도 저희들은 안 여쭤볼 겁니다. 몇 케이스 해보셨나요? 절대 안 여쭤봅니다. 그냥 시작하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명 천사, 하하하하. 제가 여러분들의 수호천사입니다. 투명 천사와 임상 협진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투명의 대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정량적인 접근 방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다라는 회사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얘기를 못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정량화되어 있다는 부분은 뭡니까?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표현하고 정량적으로 어프로치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부정교합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클라라 AI의 임상 지원, 협진 지원 시스템, 인공지능 솔루션 하는데 저희들이 연구비가 4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가 29건입니다. 여러분, 기술력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편하게 다가설 것 같고요. 사사발찌 케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파노라마 보게 되면 입이 상당히 많이 돌출되어 있죠. 지금 현재 처음 상태였고요. 그래서 교환면부터 보겠습니다. 사사발찌 했죠. 다음에 투명장치 끼면서 점점점 전치가 후방으로 이동하고 다음에 구치는 구치부대로 앵크로스 되면서 공간을 닫았습니다. 자, 우측과 다음에 정면 사진 사사발찌 이후에 장치를 끼면서 공간이 서서히 닫혀지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듣던 대로 송곳니가 쓰러지질 않아요. 그죠? 어금니가 앞으로 미지알로 쓰러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 안 쓰러지게 기법을 썼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돌출이었던 환자분이 이렇게 끝났고요. 다음에 치료 전후 세팔로이고 중첩의 클로즈업 한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 루트 3분의 1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에이펙스 이하로 내려가면서 컨트롤 티핑이 충분히 잘 되었다는 거. 다음에 치료 전 시뮬레이션에서 치축과 치료 예측 결과 다음에 두 번째 장치 들어갈 때 스캔 떴던 모습을 보면 치축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게 보이고 치료 전 상태 예측한 결과 다음에 이 두 개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상태와 처음 상태였는데 캐나인이 디스탈로 티핑 되거나 다음에 5번과 6번이 미지알로 티핑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치료 전 파노라마, 치료 중간 파노라마, 치료 후 파노라마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치료 전에 치아의 축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료 끝난 파노라마에서 3번과 6번의 치축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파노라마의 각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오차는 있겠지만 대충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 빨간 선을 이동시켜 가지고 노란 선 옆에다가 세워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브라켓 교정에서도요 정말 잘했다고 얘기한 나올 정도입니다. 투명해서 치근 이동이 안 된다고요?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계획하시고 도모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법을 넣으면 된다니까요. 투명 교정 장치 약한 힘 아닙니다. 치아를 이동하기에 충분한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치아 이동이 덜 됐다, 치근 이동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장치만 끼워줬기 때문에 치아 이동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치아 이동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만 이런 이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치과 경영에 도움을 주는 클라라, 클리어 랄랄라.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클라라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제 클라리티의 어떤 순수, 투명, 확실성에 대한 이름을 이제 영어 단어에서 여자의 이름을 클라라를 지었더니 저기 여의도에 계시는 그 후배님이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 주세요. 클리어 랄랄라구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과연 오늘 치과계 암담합니다. 과도 경쟁, 그죠?
최근 병원의 경기 불황 때문에 영향을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라는 서베이에 94%가 어느 정도 영향받고 있다. 다음에 MZ 시대생들은 치과 실력, 임상 실력, 성공한 의사, 이 부분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많은 진료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요 수입이 되는 과목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정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오시는 환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오는 환자의 치료의 영역을 넓혀 가십시오. 내일부터 환자분 오시면 이 삐뚤하면요. 적극 추천하세요. 왜 교정 안 하세요? 교정 안 하니까 충치 생기는 거, 잇몸이 나빠지는 거, 결국은 이 빠져서 임플란트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십시오. 임플란트는요, 이 빠진 환자만 할 수 있죠? 여러분 찾아오는 모든 환자가 다 부종교합 환자고요. 다 교정 환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교정을 추천을 안 하십니까? 내일 당장 시작하시면서 투명교정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사하고 있는 일반 진료, 심리진료, 임플란트 말고 교정을 새로이 포지셔닝 하시고 그 교정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넓혀가면서 교정, 투명 교정, 이노티케 클라라가 여러분들 병원 경영의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지난 100년 동안의 아날로그의 철사 교정입니다. 이제는 대세가 투명으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투명 교정이 나온 지 20년이 됐어요. 그죠? 20년 동안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들한테는요, 투명 교정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뺐다 꼈다 할 수 있고 너무 편하대요. 그거 왜 안 합니까? 단지 나는 전통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걸 배우기 힘들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철사 교정은요, 보기 심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두려워하세요. 다음에 너무 아파요. 그리고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충치 너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투명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투명의 의미는 배우기 쉽다. 그죠? 다음에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빨리 배울 수 있다. 그러면서도 힘이 들든다. 그러면서도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투명 교정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환자분들이 관심이 엄청 높아요. 다들 철사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당장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에게서 인정받는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싶고 투명 치료를 하고픈데,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치 제작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치료 방법, 치료 기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교정의 멘토가 되고 여러분들 병원의 투명 천사가 되면서 치료 장치가 다음에 치료술이 융합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다가간다는 데서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편하게 교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래요.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요. 아니요. 인상 쉐도가고요. 사진 찍고요. 사진도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굳이 그 큰 카메라 DSLR 아니어도 돼요. 충분히 핸드폰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인상 쉐도에서 사진에서 주문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임상 협진 지원 시스템이 진단 치료기 다 알아서 만들어주고 여기서 굿뉴스가 뭔지 알아요? 환자가 안 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 많으셨죠? 저희들이 만든 게 세계 최초로 만든 게 뭐냐면 환자 투명 교정 장치 착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등록하는 순간 반강제적으로 장치를 끼고 있는 사진들을 계속 보내라고 저희가 푸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푸시가 안 나오고 그 푸시에 따라 사진이 제출되지 않으면 협조도가 그만큼 좋지 않은 환자라고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투명 교정은 여러분들이 기술, 여러분들이 지식에 의해서 결과가 틀린 것도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그걸 다 배워가겠습니까? 저희 클라라는요, 1단계, 2단계 디테일링까지 포함해서 세트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치료 결과 성취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지 마십시오. 더욱이 저를 포함한 임상협진 지원 시스템, 진료 모니터링 시스템, 에듀케이션 시스템, 클라라 스타디 그룹입니다. 저희들이 공고가 나갈 겁니다. 광고가 나갈 겁니다. 꼭 등록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십시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들의 안심 투명 교정 시스템은 저희들이 클라라 AI 아닐까? 교정이 이제 대세로 접어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자를 위해서 교정장치를 선택하고 추천한다면 가치 있는 선택을 믿음직스러울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ood Smile for the Happy Life라는 모토 아래 투명 교정장치에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믿음과 신뢰를 여기에 더했습니다. 그래서 클라라 임상협진 지원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의 교정 치료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하나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4월 20날, 이거 안 넣으면 저희 영업이사께서 큰일 난다 해가지고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날 저희 토요일 날 3시부터 6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투명교정 22년 노하우 세미나를 다시 줌 세미나를 하니까 여러분들 병원에서 편하게 등록하시고 들으시면 오늘 강의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다음에 너무 빨리 넘어갔던 부분 다 이렇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치과 경영 활성화 이룩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합시다. 이노드테크의 주보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치과계의 중심 채널 치유신부 TV